안녕하세요. 감정 약국입니다. 오늘도 조용히 당신 마음 곁에 앉아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건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는 지켜지지 않는 것들, 노력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거리. 우리는 알면서도 붙잡고 싶은 걸 끝끝내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놓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려놓아야만 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이 시끄러운 날,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평온한 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끝나야 할 걸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까요? 사람이든 관계든 기억이든 감정이든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젠 그만해야 한다는 걸. 이 관계는 더는 나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걸요. 그런데도 그 손을 놓는 건 늘 어렵고 생각보다 훨씬 더 힘겨운 일이에요.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그물. 먼저 익숙함이라는 감정을 생각해봐요.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내 일상의 일부가 되잖아요. 하루하루 무심코 지나가는 순간들 속에서 그 사람과 나눈 대화, 웃음, 심지어 작은 말투까지 내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있죠. 이젠 그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그걸 없애는 게 마치 나의 일부를 도려내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익숙함은 포근함이면서도 때론 우리를 올가매는 그물과도 같아요. 후회라는 그림자. 그리고 후회.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우리는 자꾸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음 한켠을 갉아먹죠. 심리학적으로 후회는 자기 비난의 한 형태예요.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내가 판단하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하고 끝없이 반추하게 되죠. 이 과정은 마치 상처 난 곳을 계속 후벼 파는 것과 같아요.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더 깊고 넓어지는 고통이 되죠. 미련이라는 희미한 불빛. 미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의 불빛입니다.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우리 사이에 무언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사실 미련은 내 마음을 더욱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부채감이라고 부르죠. 마음속 핏 같은 감정이에요.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 그리고 죄책감. 내가 먼저 등을 돌렸다는 이유로 상대가 나 때문에 아파할까봐 두려워서. 착한 사람이 되고 싶고 책임감을 지키고 싶어서. 하지만 이런 죄책감은 내 자신을 점점 지치게 만들어요. 마음 한 구석에서 나는 아직도 너를 떠나지 못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죠. 미련과 후회, 죄책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뇌가 만들어낸 복잡한 심리 상태입니다. 인지적 부채감은 내 마음에 아직 빛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말해요. 이 마음은 뇌의 전두엽을 계속 자극해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후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 재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 재생하며 상처와 싸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은 날 아프게 했어요. 근데 왜인지 아직도 그립고 생각이 나요. 정말 끝이 났어요.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 사람 SNS를 보게 되고 내가 없으면 잘 지낼까 걱정이 돼요. 이런 마음 정말 흔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위로와 공감 괜찮아요. 당신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다고. 그건 당신이 그만큼 진심이었고 애썼고 사랑했다는 증거라고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쉽게 식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면 깊숙이 각인되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강력한 힘이니까요. 그러나 미련이 다시 시작의 이유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미련이 남는다고 해서 그게 다시 시작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있는 당신이 자신을 더 작게 만들고 상처를 더 깊게 하는 위험이 커져요. 붙잡고 있는 건 사람이 아닌 나의 일부. 사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했던 내 모습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느꼈던 사랑받는 감각, 존재 가치, 행복했던 기억들. 그걸 잃는 게 두려워서 계속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거죠. 작은 깨달음 내려놓음은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이 나빴거나 그 사랑이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더 이상 그 관계 속에 머무르는 나가 괴로우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에요. 오늘 당신이 떠올린 그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렇게 말해주세요. 미련이 남는 건 괜찮아. 내가 진심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 진심을 나 자신에게 조금씩 나눠줄 거야. 당신은 이제 붙잡는 사랑보다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실 내려놓는다는 말, 우리 일상에서 너무 자주 듣죠? 그만 좀 내려놔. 놓아버려. 잊어버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 나 자신도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 말들이 참 쉽게 들리기도 하고 가끔은 속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려놓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음은 단순히 잊어버린다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 깊은 곳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마주하고 인정하는 일에 가까워요. 내려놓음은 감정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 아픔, 슬픔, 분노, 그리움 같은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과 천천히 마주하는 과정이에요. 너 왜 아직도 내 안에 있어? 내가 너에게서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 이렇게 감정에게 말을 걸면서 진짜 내려놓음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음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만약 이 감정을 놓아버리면 나는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 사실 나는 이 감정 덕분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감정이나 기억이 사실은 나를 지탱하는 버팀목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심리학적으로 내려놓음은 수용과 변화의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돼요. 처음에는 내 마음속 상처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내 자신을 위한 변화를 시작하는 단계죠. 이 변화는 강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감정을 글로 써내려가는 것,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시도가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내려놓음은 결국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오랫동안 붙잡아왔던 무거운 감정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나는 숨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새로운 힘과 평화를 채울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과거의 무게에서 조금씩 벗어나 더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내려놓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웠대요. 그 감정을 놓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을 것 같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감정을 마주하고 그 감정에게 조용히 안녕이라고 인사했을 때 그 무거운 짐이 조금씩 가벼워졌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내려놓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다가가는 과정이라는 것. 결국 내려놓음은 나를 다시 찾는 일이에요.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또는 어떤 상황을 위해 내 마음을 꽁꽁 묶어두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그 마음을 열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만약 지금 내려놓음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부드럽게 나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 그리고 그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 작은 인정과 이해가 바로 내려놓음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낯설고 두렵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내려놓음을 허락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려놓음은 참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씩 그 길을 걷기 시작하면 마음 한켠에서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위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위로는 누군가가 괜찮아,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보다도 더 오래, 더 깊게 우리 안을 채우는 선물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 진짜 위로가 어떤 모습인지, 왜 내려놓음 뒤에 꼭 찾아오는지 심리학적 근거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마음의 회복은 수용에서 시작된다. 심리학에서 마음의 회복을 연구하는 분야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고통스러운 감정과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설명해요. 그 출발점이 바로 수용이에요. 수용이란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고 슬픈 게 맞아. 화가 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이런 있는 그대로의 감정 인정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용은 뇌 신경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뇌의 편도체는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돼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반면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순간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조절해 마음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즉,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뇌는 이 상황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들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위로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이 위로를 외부에서 찾으려 해요. 친구의 말, 가족의 다독임, 심지어 낯선 사람의 위로 메시지까지도. 물론 이런 외부의 위로는 큰 힘이 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위로는 내 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심리학은 알려줍니다. 내면의 자기 연민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미국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자기 연민을 내가 실패하거나 아플 때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무조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사랑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의 내면에 부드러운 손길을 전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내 상처를 안아주고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이 연습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부드러움이란 힘. 내려놓음 뒤에 찾아오는 위로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뇌는 부드러운 자극을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죠. 그 부드러움이란 스스로에게 내미는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한 숨고르기, 내 몸을 느끼며 하는 천천히 걷기, 가벼운 명상 같은 행동이에요.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고 싸우면 뇌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긴장하지만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보면 안전을 느끼며 마음이 회복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위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내면의 안식처를 만드는 법. 우리는 흔히 마음이 아플 때 어딘가 멀리 도망가고 싶고 감정을 탈출구로 삼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로는 내면의 안식처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안식처란 내 마음이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내적 자기 안정감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정감은 감정이 격해질 때 나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안식처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해요. 매일 몇 분씩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상상하기, 내 몸을 느끼고 편안한 호흡에 집중하기, 나를 위로하는 말을 반복해서 되뇌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듣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내면의 평화가 점점 커지고 깊어집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래도 괜찮다. 내려놓는 과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감정 중 하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불안감이에요. 내 마음은 왜 아직도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할까? 왜 나는 자꾸 다시 생각날까?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고 정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 뇌는 애착을 매우 깊게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애착은 단지 사랑만이 아니라 안정감, 소속감, 존재감을 느끼는 근본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애착 대상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우리 뇌는 그 상실을 생존 위협으로 느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천천히 조금씩 회복되어야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아프고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불안과 아픔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조금 더 친절하게 괜찮아,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라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위로의 불씨를 지피고 다시 나아갈 힘을 만들어줍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에요. 그건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천천히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위로를 경험하고 마음이 한 뼘씩 자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힘이 되어 우리의 내일을 지켜줍니다. 당신이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위로를 건네고 그 마음을 꼭 안아주길 바랍니다. 내려놓음 뒤에 오는 진짜 위로는 바로 나 자신이 내게 선사하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니까요.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내가 이 감정을 놓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나 자신을 다시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어디서 찾아야 하지? 이 질문들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려놓음이란 곧 나 자신과 다시 만나고 나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니까요. 오늘은 이 다시 세우는 시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음 후 가장 필요한 건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관계나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이나 그 감정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정작 나 자신은 점점 멀어져 버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내려놓음 이후엔 내 안에 있는 나를 다시 만나고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자기 친밀감이라고 해요. 자기 친밀감이란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알고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과 친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내려놓음 이후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해 보여도 꾸준히 쌓이면 내 마음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내가 잘해줄게라고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기. 힘들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나를 안정시키기.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에 쉼을 주기. 가끔은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해주기, 맛있는 음식, 따뜻한 목욕, 짧은 산책 등. 이런 작은 돌봄들이 내면의 평화를 쌓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이 되어줍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도 자기 돌봄은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음 후 가장 중요하게 키워야 할 능력 중 하나가 내 마음의 목소리 듣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소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잊어버리곤 해요. 심리치료에서는 내면 대화가 회복과 성장의 핵심 도구로 쓰입니다. 내면 대화를 통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렇게 묻고 답하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과 점점 더 친해지고 내가 가야 할 방향도 자연스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음이란 혼자 견디는 싸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진심 어린 연결을 시도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상담사나 멘토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까지도 좋죠. 연결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며 함께라는 따뜻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공감하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 이후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나면 자신만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건 꼭 거창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나를 기쁘게 하는 일,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거죠.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깊게 필요로 하는 욕구라고 했어요. 내려놓음은 우리에게 과거에 묶여있던 무거운 짐을 벗고 내 안에 숨겨진 나다움과 삶의 목적을 다시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작은 목표를 세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려놓음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나 자신과 친해지는 여정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고 마침내 나만의 든든한 내면의 힘을 키워갑니다. 내려놓음 이후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걸 나는 잘 알아요. 때론 외로움과 두려움이 다시 찾아오고 그동안 쌓여있던 상처가 불쑥 튀어나와 마음을 흔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만큼 깊이 사랑하고 애쓰고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드럽게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지금 느끼는 감정도 나의 일부야. 이 말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포옹입니다. 마음의 휴식, 나를 위한 시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바쁘게 달려오느라 놓쳤던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나 자신을 만나고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마음 챙김이나 명상 같은 자기인식 훈련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는 일.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고 했죠. 그건 더 넓은 세상과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기도 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갈 때 우리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집니다. 나는 당신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마음속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함께 걸어가는 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필요할 땐 도움을 청하는 것도 내 마음을 나누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성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당신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면 깊은 곳에서 힘겹게 내려놓음을 시도하고 또 다시 자신을 붙잡아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이 나는 정말 자랑스럽고 아름답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라고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길. 감정 약국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조용한 위로와 힘이 되어줄 나를 믿으면서 말이에요.